서울의 차가운 겨울밤, 도민아는 병원 복도를 서성이고 있었다. 손에 쥔 핸드폰이 진동하자 그녀는 심장이 멎을 듯한 충격을 받았다. 화면에 뜬 메시지, 미안해, 헤어지자. 이 링크 바이 도혜가 보낸 그 링크를 클릭하자 도민아의 6년간 쌓아온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 안에는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사진들이 가득했다. 병원 옥상에서 나눴던 키스, 한강변에서 손을 잡은 순간들. 누군가 해킹한 듯한 그 증거들이 온라인에 퍼져나가고 있었다. 도민아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어떻게? 왜? 그녀의 속에서 분노와 절망이 소용돌이쳤다. 도민아는 서울의 유명한 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로 일하는 28살의 여성이었다. 그녀의 삶은 완벽해 보였다. 뛰어난 성적으로 의대를 졸업하고 전문의 시험을 앞둔 그녀는 병원의 에이스였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깊은 비밀이 있었다. 도혜, 같은 병원의 간호사로 그녀와 6년째 연인 관계였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난 순간부터 끌렸다. 도혜는 26살, 밝고 따뜻한 성격으로 환자들을 돌보는 그녀였다. 병원의 바쁜 일상 속에서 그들의 사랑은 은밀하게 피어났다. 야간 근무 후 몰래 만나는 시간들, 서로의 피로를 위로하는 속삭임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가족의 기대, 동료들의 시선, 그리고 스스로의 죄책감이 그들을 짓눌렀다. 그날 아침, 도민아는 평소처럼 출근했다. 그런데 도혜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해 어디 갔어? 동료에게 물었지만 오늘 휴가래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던 중 그 메시지가 왔다. 링크를 따라 들어간 사이트는 익명의 게시판이었다. 병원 레즈커플 폭로라는 제목 아래 두 사람의 사진과 함께 악의적인 댓글이 달려 있었다. 이런 년들이 의료계에 있네. 가족이 알면 자살할 텐데. 도민아는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걸까? 도혜가. 아니, 그럴 리가 없다. 하지만 메시지는 도혜가 보낸 거였다. 집으로 돌아온 도민아는 문을 잠그고 침대에 누웠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그녀의 가족은 보수적이었다.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으로 딸이 의사가 된 걸 자랑스러워했다. 어머니는 매일 결혼 얘기를 꺼냈다. 미나야, 좋은 남자 만나서 안정된 가정 꾸려야지. 도민아는 그 말에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고통스러웠다. 도혜와의 관계를 숨기기 위해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던가. 친구 모임에서 남자친구 없어. 물으면 일이 바빠서 라고 둘러댔다. 사회의 시선도 무서웠다. 한국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었다. 법적으로 결혼도 안 되고 차별이 만연했다. 도민아는 스스로를 탓했다. 왜 이런 사랑을 선택했을까? 정상적으로 살 수 있었는데. 밤이 깊어지자 도혜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길게 울리다 끊어졌다. 다시 걸어도 마찬가지? 도민아는 메시지를 보냈다. 해, 무슨 일 있어? 그 링크 뭐야? 답이 없었다. 불안이 커졌다. 다음 날 병원에 가보니 도혜의 사물함이 비워져 있었다. 퇴사했대. 갑자기 동료의 말에 도민아는 충격을 받았다. 왜 나를 버리고? 그녀는 도혜의 집으로 달려갔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를 지나 작은 아파트에 도착했다.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다. 이웃에게 물으니 저제 짐 싸서 나갔어요. 어디로 간 건지 모르겠네. 도민아는 집으로 돌아와 울었다. 6년의 추억이 떠올랐다. 처음 만난 건 의대 시절이었다. 도혜는 간호대학생으로 봉사활동에서 만났다. 선배, 피곤해 보이세요. 커피 한 잔 어때요? 도혜의 미소에 도민아는 빠져들었다. 그 후 데이트를 시작했다. 한강에서 산책하며 손을 잡았을 때
세상이 아름다워 보였다. 하지만 곧 현실이 다가왔다. 도혜의 가족은 더 엄격했다. 종교적인 집안으로 동성애를 죄악으로 여겼다. 도혜는 우리 사랑은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말했지만 눈에는 두려움이 스쳤다. 그날 밤 도미나는 컴퓨터를 켜고 그 게시판을 다시 봤다.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다. 그녀의 실명까지 노출됐다. 도미나, 그 의사 맞아? 역겹네. 공포가 밀려왔다. 병원에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 해고될 수도 있다. 가족이 알면 상상도 하기 싫었다. 그녀는 게시물을 삭제하려 했지만 이미 퍼져나갔다. 소셜미디어에서 해시태그 병원레즈가 트렌딩되고 있었다. 도미나는 핸드폰을 껐다. 이게 끝인가? 우리 사랑의 대가? 다음 날 병원에서 이상한 시선이 느껴졌다.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얘야, 그 소문 들었어. 도미나 선생님이 그녀는 견디기 힘들었다. 과장에게 불려갔다. 이게 무슨 일인가? 병원 이미지가 실추됐어. 도미나는 변명했다. 오해예요. 누가 장난친 거요. 하지만 과장은 냉정했다. 일단 휴가 내 상황 파악할 때까지 도미나는 병원을 나서며 눈물을 흘렸다.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의 전화가 왔다. 미나야, 무슨 일 있니? 이상한 소문이 돌던데 심장이 내려앉았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 도미나는 집에 틀어박혀 며칠을 보냈다. 먹지도 자지도 못했다. 머릿속에 도혜의 얼굴이 맴돌았다. 왜 나를 배신한 거지? 그 링크를 보낸 이유가 뭐야? 그녀는 도혜의 소셜미디어를 뒤졌다. 마지막 게시물은 한 달 전 행복한 날들지라는 캡션의 두 사람의 그림자 사진이었다. 하지만 이제 계정이 비공개였다. 도미나는 친구들에게 물어봤다. 해본 사람 있어? 수 모른다. 도혜는 사라진 듯 했다. 한 주 후 도미나는 용기를 내서 도혜의 가족집을 찾았다. 부산으로 내려가는 KTX에서 그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해가 왜 그랬을까? 압력 때문인가? 도혜의 집은 전통적인 한옥 스타일의 주택이었다. 문을 두드리자 도혜의 어머니가 나왔다. 누구세요? 도미나는 자신을 소개했다. 해 친구예요. 어디 갔는지 알아요? 어머니의 표정이 굳었다. 그 애는 이제 없어요.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그 말에 도미나는 충격을 받았다. 무슨 뜻이에요? 어머니는 문을 쾅 닫았다. 다시는 오지 마세요. 돌아오는 길에 도미나는 울었다. 도혜의 가족이 알았구나. 어떻게? 아마 도혜가 털어놓았을 거야? 아니면 그 게시물이 퍼져서. 그녀는 서울에 도착해 카페에 앉아 과거를 회상했다. 두 사람이 처음으로 사랑을 고백한 건 3년 전 제주도 여행에서였다. 바다를 보며 도혜가 말했다. 미나 언니, 나 너 없인 못 살아. 도미나는 포옹하며 나도 오하지만 그 후 도혜의 태도가 변했다. 가족 모임에서 결혼 언제 해? 라는 압박에 도혜는 우울해졌다. 우리처럼 사는 게 죄야. 도미나는 아니, 사랑은 죄가 아니야 라고 위로했지만 자신도 확신이 없었다. 병원에 복귀한 도미나는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을 느꼈다. 환자들도 이상하게 봤다. 선생님, 그 소문 사실인가요? 한 환자가 물었다. 도미나는 부정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깊었다. 밤에 집에 돌아오면 악몽을 꿨다. 도혜가 웃으며 미안지라고 말하는 꿈이 깨어나면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심리상담을 받기로 했다. 상담사에게 털어놓았다. 저 레즈비언이에요. 연인이 배신했어요. 상담사는 사회적 압력이 크죠.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하지만 도미나는 탓했다. 내가 더 강했으면. 그러던 어느 날 익명의 편지가 왔다.
해를 찾고 싶으면 이 주소로 와. 도미나는 의심스러웠지만 갔다. 서울의 외곽 카페였다. 그곳에서 만난 건 도혜의 친구, 수진이었다. 해가 너한테 미안하다고 해. 수진의 말에 도미나는 화가 났다. 왜 직접 안 와? 수진은 한숨을 쉬었다. 해 가족이 강제로 해외로 보냈어. 그 게시물은 가족이 만든 거야? 해가 너를 보호하려고 헤어지자고 한 거고 도미나는 믿기지 않았다. 증거 있어. 수진은 핸드폰을 보여줬다. 도혜의 메시지. 미나, 미안. 가족이 알았어. 나 때문에 너 해치지 마. 그 사실에 도미나는 무너졌다. 도혜가 배신한 게 아니었다. 가족의 압력 때문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자를 용납하지 않는 가족. 도혜의 아버지는 목사였다. 신의 뜻에 어긋난다고 믿었다. 도혜는 가족과 사랑 사이에서 갈등했다. 결국 가족을 선택한 건가? 아니, 보호하려 한 거였다. 도미나는 수진에게 물었다. 해 지금 어디야? 캐나다. 결혼 준비 중이래. 그 말에 도미나는 충격을 받았다. 결혼. 남자와.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이 강요한 거야? 해는 울면서 갔어. 도미나는 집으로 돌아와 생각했다. 도혜를 구해야 해. 하지만 어떻게? 그녀는 도혜에 이메일을 보냈다. 해, 나 알아. 돌아와의 답이 왔다. 미나, 잊어. 나 행복할게. 하지만 그 글씨체에 절망이 느껴졌다. 도미나는 결심했다. 캐나다로 가자. 병원에 사직서를 냈다. 개인 사정으로 동료들은 안타까워했다. 가족에게는 유학 간다고 거짓말했다. 어머니는 갑자기 왜 물었지만 도미나는 기회야 라고 둘러댔다. 비행기에서 도미나는 불안했다. 이 선택이 옳을까? 도혜를 설득할 수 있을까? 도착한 캐나다. 토론토. 도혜의 주소는 수진이 알려줬다. 호텔에 짐을 풀고 그 집으로 갔다. 문을 두드리자 도혜가 나왔다. 미이미나. 도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두 사람은 포옹했다. 왜 왔어? 위험해. 도혜의 말에 도미나는 너 없이 못 살아라고 대답했다. 캐나다의 추운 거리에서 도미나와 도혜는 카페에 앉았다. 도혜는 마른 모습이었다. 가족이 모든 걸 알았어. 내 핸드폰 해킹해서 사진 봤대. 그 링크는 아버지가 보낸 거야? 나 이름으로. 도미나는 분노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도혜는 울었다. 아버지는 나를 치료하려 해. 결혼시키면 정상될 거래. 도미나는 손을 잡았다. 함께 도망치자. 하지만 도혜는 망설였다. 가족을 버릴 수 없어. 너도 알잖아. 한국에서 가족이 전부야. 도미나는 설득했다. 사랑이 더 중요해. 사회가 변하고 있어. 하지만 도혜의 눈에는 공포가 있었다. 변하지 않아. 우리는 항상 숨겨야 해. 그날 밤 도혜의 숙소에서 두 사람은 밤새 이야기했다. 과거의 행복한 순간들, 미래의 꿈. 하지만 현실이 무거웠다. 도혜의 약혼자, 한국계 캐나다인 남자였다.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사랑하지 않아. 다음 날 도혜의 가족이 나타났다. 아버지가 호텔로 찾아왔다. 너는 누구냐? 도미나는 대답했다. 해 친구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알았다. 너 때문에 우리 딸이 망가졌어. 돌아가. 도미나는 맞섰다.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아버지는 화를 냈다. 신 앞에서 죄야. 해를 데려갈 거다. 이 도혜는 아버지 편에 섰다. 미나, 미안. 이 도미나는 배신감을 느꼈다. 해, 정말. 돌아온 도미나는 호텔에서 울었다. 왜 도혜는 가족을 선택할까? 그녀는 한국 사회를 탓했다.
보수적인 가치관, 동성애에 대한 차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랑. 그녀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찾았다. 레즈비언 포럼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봤다. 가족 때문에 헤어졌어요. 사회가 우리를 인정 안 해 도미나는 글을 썼다. 어떻게 싸워야 할까? 답변들이 왔다. 자신을 사랑해. 시간 걸려. 도미나는 도해를 다시 만났다. 공원에서. 나랑 같이 살자. 캐나다에서 도해는 눈물을 흘렸다. 할 수 없어. 결혼식 다음 주야. 도미나는 절망했다. 그럼 나 포기하는 거야. 도해는 미안지라고만 말했다. 그 순간 도미나는 깨달았다. 도해의 내면 갈등이 깊다. 가족의 사랑과 연인의 사랑 사이에서 찢어지는 고통. 그녀는 도해를 안았다. 알았어. 행복해.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도미나는 계획을 세웠다. 결혼식 날 도해를 데려오자. 그녀는 수진에게 도움을 청했다. 구해줘. 수진은 위험해 라고 했지만 동의했다. 결혼식 장소는 토론토의 교회였다. 도미나는 몰래 들어갔다. 신부 대기실에서 도해를 찾았다. 도망치자. 도해는 놀랐다. 미나, 하지만 가족이 들이닥쳤다. 2년, 아버지가 소리쳤다. 혼란이 일어났다. 도해는 아버지와 도미나 사이에서 서 있었다. 아빠, 제발. 도해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는 너는 정상돼야 해. 라고 외쳤다. 도미나는 정상이 뭐예요? 사랑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라고 반박했다. 그 순간 도해가 결단을 내렸다. 미나, 같이 가.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달아났다. 교회를 빠져나와 택시를 탔다. 공항으로. 도미나는 말했다. 하지만 뒤쫓는 가족. 경찰까지 불렀다. 납치, 라는 소리가 들렸다. 공항에서 도미나와 도해는 숨을 헐떡였다. 어디로 갈까? 도해가 물었다. 서울로. 함께 싸우자. 하지만 도해는 무서워. 도미나는 나도. 하지만 너랑. 비행기 탑승 직전 아버지가 나타났다. 돌아와. 도해는 아버지를 봤다. 눈물이 흘렀다. 아빠, 미안해. 나 행복하고 싶어. 아버지는 무너졌다. 너는 내 딸이 아니야? 비행기 안에서 도해는 울었다. 가족을 잃었어. 도미나는 위로했다. 새 가족 만들자.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컸다. 서울에 도착한 두 사람은 은신처를 찾았다. 작은 아파트. 하지만 소문이 퍼졌다. 병원에서 도미나는 해고됐다. 이미지 실추의 도해도 일자리를 잃었다. 사회의 냉대가 시작됐다. 서울로 돌아온 도미나와 도해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다. 하지만 현실은 혹독했다. 가족의 저주가 따랐다. 도해의 아버지는 죽은 걸로 치겠다 오고 선언했다. 도미나의 어머니는 너 같은 딸 없어 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했다. 우리만 있으면 돼. 하지만 내면의 갈등은 여전했다. 도해는 밤마다 악몽을 꿨다. 아빠 목소리가 들려. 도미나는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일자리를 찾는 건 어려웠다. 이력서에 동성애자라는 낙인이 찍힌 듯 했다. 도미나는 작은 클리닉에서 일했다. 하지만 환자들이 그 의사라고 수근거렸다. 도해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했다. 정상적인 삶이 아니야. 도해의 말에 도미나는 정상이 뭐야? 행복한 게 정상이지. 하지만 자신도 흔들렸다. 친구들이 멀어졌다. 미안, 이해 못해. 어느 날 도미나는 시위를 봤다. 퀴어 퍼레이드. 동성 결혼 합법화 구호가 울렸다. 그녀는 도해를 데리고 갔다. 봐, 우리처럼 사는 사람 많아. 도해는 감동받았다.
정말 변할 수 있을까? 하지만 반대 시위자들이 나타났다. 비정상, 돌이 날아왔다. 혼란 속에서 도혜가 다쳤다. 아파 병원에서 도미나는 울었다. 미안, 내 탓이야. 그 사건 후 도혜의 태도가 변했다. 가족이 그리워 그녀는 몰래 아버지에게 연락했다. 아빠, 용서해줘. 아버지는 돌아오면 도미나는 알았다. 도혜는 울었다. 미안, 또 배신. 도미나는 홀로 남았다. 왜 또? 도혜가 떠난 후 도미나는 무너졌다. 술에 취해 살았다. 상담사에게 갔다. 사랑이 왜 이렇게 아파? 상담사는 사회적 압력 때문이죠. 자신을 사랑하세요. 도미나는 노력했다. 블로그를 시작했다. 레즈비언의 삶지라는 제목으로 경험을 썼다. 반응이 왔다. 공감해요. 힘내세요. 그녀는 커뮤니티에 참여했다. 강연도 했다. 동성애는 선택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시간이 지나 도혜가 돌아왔다. 미나, 미안. 가족이 날 설득 못했어. 도미나는 믿을 수 없어. 하지만 도혜의 눈에 진심이 보였다. 이번엔 정말 함께할게. 두 사람은 재회했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과거 잊자. 그러나 사회의 벽은 높았다. 법 개정 운동에 참여했다. 우리 권리 위해 고조되는 갈등. 도혜의 가족이 소송을 걸었다. 납치라고. 법정에서 도미나는 증언했다. 사랑이에요. 판사는 가족 문제라고 했다. 패소. 도혜는 다시 흔들렸다. 포기할까? 도미나는 안 돼. 애싸워. 법정 패소 후 도미나와 도혜는 더 강해졌다. 우리 사랑 증명하자. 그들은 공개적으로 관계를 밝혔다. 인터뷰를 했다. 한국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힘들어요. 하지만 포기 안 해요. 기사가 나왔다. 지지자들이 생겼다. 하지만 반대도 거세졌다. 온라인 테러. 죽어라. 도미나는 두려웠지만 버텼다. 어느 날 도혜가 병이 났다. 스트레스성 질환. 병원에서 도미나는 간호했다. 미안. 내 탓이야. 도혜는 아니, 우리 선택이야. 회복 후 두 사람은 여행을 갔다. 제주도로. 처음 고백한 곳.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도혜가 말했다. 하지만 가족의 개입이 계속됐다. 도미나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미나야, 돌아와. 정상적으로 살아. 도미나는 덤마. 이게 내 정상이에요. 어머니는 울었다. 내가 잘못 키웠어. 그 대화 후 어머니는 서서히 이해하려 했다. 시간 줘. 사회적 변화도 일어났다. 동성 결혼 법안이 논의됐다. 두 사람은 로비했다. 우리 이야기 들어주세요. 국회에서 증언. 사랑의 자유를 반대 의원들이 도덕 붕괴라고 했지만 지지 목소리도 컸다. 마지막 고비. 도혜의 아버지가 병들었다. 도혜는 가봐야 해. 도미나는 동행했다. 병상에서 아버지는 미안하다. 내 행복이 중요해. 눈물을 흘렸다. 화해. 도미나는 감동받았다. 감사해요. 이야기 끝에 두 사람은 함께 살았다. 하지만 여전히 도전이 많았다. 사회의 시선, 내면의 상처. 그들은 강해졌다. 이 선택이 옳았을까? 사랑을 위해 가족을 포기하는 게 도덕적으로 정당한가?